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심층 해설은 산업 제어 시스템 보안의 아주 핵심적이고 뼈대가 되는 이야기인데요. 자, 결론부터 시원하게 팍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자산 목록, 즉 완벽한 자산 인벤토리를 갖추지 않고서는 국제보안 표준 준수요? 아예 불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제로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하고 정교하다고 평가받는 산업보안 표준, 바로 IEC 6243, IEC 6243에 대해 아주 깊이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이 표준이 대체 왜 그렇게 자산 목록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이 심층 해설을 통해 여러분의 산업 현장을 과연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지, 그 명확한 해답을 오늘 싹 다 정리해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아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안의 필수 조건이 대체 무엇인지 알아보고 왜 국제표준이 자산 목록을 그토록 강력하게 요구하는지 짚어볼 겁니다. 그 다음엔 단순한 엑셀 명단을 넘어서 엄격한 표준을 통과하기 위한 8가지 필수 핵심 요건들을 하나하나 뜯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자산 목록이 어떻게 모든 보안 통제의 뼈대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쫙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보안의 필수 조건. 여러분, OT 보안의 세계에서 IEC 6243 표준은요, 절대 단순히 이렇게 하시면 참 좋습니다 하는 가벼운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아주 강력하고 타협할 수 없는 의무 규정입니다. 우리가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제일 먼저 마주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 과연 뭘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거대한 공장이나 발전소를 방어해야 하는 사령관이라고 쳐봅시다. 이걸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적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도시에 도대체 어떤 건물이 어디에 서 있는지, 도로는 어떻게 뚫려 있는지, 심지어 제일 중요한 발전소는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자, 이 도시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방어선을 어디에 쳐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산업 현장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어떤 장비가 어디에 숨쉬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해킹으로부터 공장을 방어하겠다? 그건 눈을 시커멓게 가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도가 없으면 방어도 없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자산 목록인가? 이런 아주 상식적인 논리가 국제 표준에는 도대체 어떻게 녹아들어 있을까요? IEC 62443은 왜 이토록 자산 목록이라는 지도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조건으로 쾅 박아두었는지 그 구조적이고 법적인 요구사항들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화면의 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산 목록에 대한 요구사항, 이거 규정집 저 뒷구석에 숨겨져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공통규정을 다루는 1-1 파트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설계와 관련된 3-2, 3-3 파트, 그리고 개별 부품의 아주 디테일한 기술 요구사항을 다루는 4-2 파트까지 표준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노골적이고 촘촘하게 엮여 있죠. 물리적이고 논리적인 모든 자산 리스트를 유지해라, 보안 구역 내의 장비를 식별해라, 심지어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식별 기능을 지원해라,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말은 즉 완벽한 자산 목록 없이는 가장 기초적인 보안 수준인 SL1조차도 시작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예 출별선에 설 자격도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섹션입니다. 그렇다면 표준에서 이토록 강조하는 자산 목록이란 대체 뭘까요? 그냥 신입사원 시켜서 엑셀에 며칠 동안 타자 쳐서 만든 리스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IEC 62443 표준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깐깐하게 유지되는 시스템을 원합니다. 지금부터 까다로운 표준 심사를 단번에 통과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8가지 핵심 요건, 이거 하나씩 분해해서 제대로 씹어먹어 보겠습니다. 이 규정들의 깊이를 들여다보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첫 번째 요건은 포괄적인 범위입니다. 사무실에 있는 뻔한 PC나 서버 몇 대 적어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PLC, 외곽에서 데이터를 끌어오는 RTU, 작업자들이 조작하는 화면인 HMI는 당연하고요. 데이터가 흘러다니는 네트워크 스위치, 안전 시스템, 심지어 거대한 DCS나 공작 기계를 제어하는 CNC까지 싹 다 자동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유한 식별입니다. 우리 사람도 이름은 같아도 주민등록번호는 다 다르잖아요?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자산마다 중복되거나 모호한 거 하나 없이 고유 식별번호가 완벽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중복 절대 안 됩니다. 자,
세 번째와 네 번째, 요건 볼까요? 세 번째는 소유권과 책임의 명확화입니다. 장비 이름만 달랑 적어두면 뭐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 건데요. 이 장비의 실질적 주인이 누구인지, 보안 패치는 김 대리가 하는지 박 과장이 하는지, 점검은 누가 하는지가 데이터베이스에 정확히 이름표처럼 붙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물리적, 논리적 위치입니다. 공장이 한두 평도 아니고 넓잖아요. 장비가 3공장 2층 4번 넥에 꽂혀 있다는 물리적인 GPS 위치부터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가상 네트워크, 즉 VLAN에 연결되어 있는지까지 지도로 쫙 매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랜섬웨어 투졌을 때 저기 끊어! 하고 바로 물리적, 논리적 격리가 가능해지니까요. 계속해서 5번째 요건입니다. 기능과 중요도 파악입니다. 해당 장비가 단순한 냉각수 펌프용인지 아니면 공장 전체 메인 전력을 제어하는 건지 그 역할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 녀석이 멈추면 우리 회사 매출에, 안전에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지 보안의 3요소에 기반해서 점수를 다 매겨놔야 하죠. 6번째 요건, 이것도 골치 아픈데요. 바로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인벤토리입니다. 윈도우 버전 같은 운영체제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장비 안에 꽂힌 I/O 카드의 작은 펌웨어 버전까지 싹 다 파악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 버전과 세상에 알려진 취약점, 그러니까 CVA를 자동으로 착착 연결해서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구멍 뚫린 줄도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드디어 7번째와 8번째 요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가 가장 현실적이고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7번째, 동적 유지 관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수동으로 입력하는 엑셀 파일은요, 저장 버튼 누르는 그 1초 뒤부터 이미 과거의 쓰레기 데이터가 됩니다. 현장은 계속 바뀌니까요. 표준은 장미를 하나 추가되거나 설정이 바뀔 때마다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스스로 업데이트되는 살아 숨쉬는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마지막 8번째는 업무 절차와의 통합입니다. 자산 목록 만들어 놓고 그냥 쳐다만 볼 건가요? 아니죠. 실제 현장의 취약점을 평가하고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감사관이 왔을 때 리포트 뽑아주는 모든 실무 워크플로우랑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인벤토리죠. 자, 제 설명을 여기까지 쭉 들으시면서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하신 분들 꽤 계실 겁니다. 아니,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방대하고 복잡한 8가지 요건을 바빠 죽겠는 우리 엔지니어들이 일일이 손으로 어떻게 다 맞춰? 맞습니다. 100% 당연하고 현실적인 의문이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현재 글로벌 산업 현장에서는 화면에 보시는 OT베이스와 같은 자동화된 자산관리 플랫폼이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필수제로 자리 잡은 겁니다. 이 똑똑한 플랫폼은 제가 방금 침 튀기며 설명해드린 저 까다로운 IEC 6243의 8가지 요구사항을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그리고 자동으로 싹 다 충족시켜줍니다. 엔지니어들이 언제 업데이트됐는지도 모를 낡은 엑셀 파일이랑 밤새워 씨름할 시간에 이 현대적인 시스템이 알아서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해결해주는 겁니다. 참 편해진 세상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강력하고 자동화된 자산 목록이 딱 구축되었을 때 우리 공장에 어떤 엄청난 파급 효과가 생기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번째 섹션입니다. 자산 목록이 어떻게 나머지 모든 보안 활동들의 아주 단단한 뼈대이자 중심축 역할을 하는지 속 시원하게 증명해드리겠습니다. 보안 담당자분들이 맨날 하시는 핵심 업무들 리스트를 쭉 보면서 팩트체크 한번 해보죠. 위험평가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집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알아야 도둑 맞을 위험도 평가하죠. 당연히 자산 목록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럼 네트워크 분할, 방화벽 치는 건요? 장비들이 어디 연결되어 있는지 지도가 있어야 선을 긋죠. 이것도 필수입니다. 패치 관리는 어떨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스입니다. 공장 구석구석 어디에 구형 버전이 숨어 있는지 찾아내질 못하는데 패치를 어떻게 합니까? 해킹 사고가 났을 때의 사고 대응이나 누가 몰래 설정을 바꿨는지 감시하는 변경 관리 역시 정답은 모두 예스입니다. 해킹 경고가 떴는데 그 IP가 어떤 스위치에 물려있는지 모르면요. 물리적으로 선을 뽑아서 격리하고 싶어도 어느 선을 뽑아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산 공력이 없으면 여러분이 피땀 흘려 방어해야 할 대상 자체가 연기처럼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어느덧 마지막 5번째 섹션이네요. 성공적인 보안을 위한 첫걸음. 이제 오늘 심층 해설에서 다룬 방대한 내용의 핵심을 딱 한 줄로 좁혀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저것 다 까먹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큼지막하게 띄어진 이 단 하나의 문장만큼은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자산 목록이 없으면 컴플라이언스 준수도 없다. 이건
그 어떤 핑계로도 피해갈 수 없는 보안업계의 절대적인 궁극의 원칙입니다. 보안구역을 설정하든 위험을 평가하든 그 어떤 훌륭하고 비싼 보안 솔루션을 사다 놓든 간에 기초공사인 자산 목록 없이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격입니다. IEC 6243이라는 글로벌 인증을 향한 길고 험난한 여정에서 완벽하고 자동화된 자산 목록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누구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뼈아픈 질문을 하나 던지며 오늘의 심층 해설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서는 수백, 수천 대의 그 비싸고 중요한 장비들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아주 혹시나 말이죠. 아직도 바쁜 담당자가 짬을 내서 일일이 손으로 타이핑하고 언제 마지막으로 수정됐는지조차 가물가물한 그런 낡은 엑셀 파일에 공장의 운명을 맡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솔직히 그렇다고 생각되신다면 그 수동적이고 위험한 관리 방식이 우리 공장 전체의 안전은 물론이고 글로벌 보안 규정 준수를 아주 치명적인 벼랑 끝으로 몰아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당장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변화의 시작, 그 첫 단추는 바로 우리 자산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해설이 여러분 공장의 견고한 보안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아주 확실하고 명쾌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